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오늘의 국토부 실거래가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국토부 실거래가 일간지수 납작한 등락률 행진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네,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등락률이 너무너무 좁아졌어. 그러니까 막 치고 올라가거나 막 급하게 팔거나 이게 아니라 야금야금 오르거나 야금야금 팔거나, 그러니까 뭔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정중동, 조중동이 아니고 정중동입니다. 과연 이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보는 차트 중에 이 부분만 볼게요. 요거는 로우 데이터고, 요렇게 해가지고 좀 확대하면은, 요렇게 하면, 요게 누적된 거 1년치고요. 요거는 어제 대비 증감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 오늘 202건이 신고가 됐는데, 이번 달 것이 183건, 지난달 게 20건. 이제 지난달 거는 이제 오늘이 30일이니까 내일, 모레, 하여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신고가 되면 다 끝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얘는 누적으로 4,700건이 이제 살짝 넘는 정도, 4,700 한 50건? 요 정도면 끝날 것 같고요. 이번 달 거는 2,500건이니까 반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한 5,000건? 5,000건 전후 정도. 그래도 9월달, 10월달에 8,000건, 네, 8,600건에 이런 거에 비해서 반토막이 난 거죠. 그리고 여기 뭐냐, 억원은 뭐냐면 2억 원이 그 금감원인가 어디 차관인데, 2억 원 차관인데, 예. 하여튼 여기 이거는 그 달에 얼마짜리들이 거래되냐의 평균, 그러니까 매매된 가격들의 평균인데, 1년 전에는 14억 뭐 중반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10억, 그러니까 11억 정도 되거든요. 그 얘기는 저가들만 거래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막 40, 50억, 60억 이런 것들이 막 오늘은 뭐 신고가 뭐 6억이 올랐느니 7억 올랐느니 그런 거 여기 좀 안 나오잖아요. 그냥 뭐 이제 뭐 관악구도 거래가 많이 됐다느니 노도강도 거래가 많이 됐다느니, 즉 실수요자들이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극도로 눈치 보는 장. 이재명 정부의 그 대책이 또 뭐가 나올까 막 숨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해제 건수고, 이제 보세요. 해제 건수 이제 하루에 한 건밖에 발생을 안 해요. 신기하죠? 그전에는 막 하루에 몇 건씩 막 해제가 됐는데 이제 해제도 안 돼. 그만큼 투기적인 수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요게 오늘의 등락률입니다. 이건 이번 달 누적, 이건 지난달 누적. 지난달은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이제 지금 신고되는 건요, 대부분 여기에요. 이번 달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요 진폭을 보세요. 요 진폭이 여 위에까지 올라가는 게 없어. 또 그렇다고 요 밑에까지 내려온 것도 없어. 그냥 그 중심축 0%에서 0.02, 0.04, 마이너스 0.1 뭐, 그러니까 0.12 마이너스가 제일 큰 거야. 그전에는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그다음에 막 0.7 이렇게도 갔는데,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어쨌든 서울 수도권을 해서 3개 조금씩 플러스 났고, 5대 강역시에서는 부산, 대구, 광주가 오늘은 마이너스 났고, 물론 월간으로는 달라요. 월간으로는 광주만 마이너스 났고 나머지 다 플러스입니다. 그다음에 8개 도 중에서는 뭐 충북, 강원, 경북이 조금 빠졌는데, 누적으로 보면 충남, 강원, 제주가 좀 빠졌고, 특히 강원, 제주가 많이 빠졌네. 다른 데에 비해서. 광주, 인천, 강원, 제주 여기 정도가 많이 빠졌네요. 요거는 요걸로 썸네일을 갖다 붙인 거거든요. 그럼 지워버려. 자, 요거는 1,500개 단지, 서울 아파트 1,520개 단지의 당일 등락률입니다. 거래가 있는 것들을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파란색은 하락, 빨간색은 상승. 딱 요렇게 볼게요. 그걸 요약을 한 게 요겁니다. 요렇게 보면 요게 오늘 등락률이에요. 이제 이 오늘 등락률을 이제 당월에 누적시키고 전월에 누적시키고, 근데 요 등락률은 대부분 이번 달 거예요. 지난달 거는 20건밖에 안 됐잖아. 지금 이번 달 거는 한 200건 됐죠? 네. 보면 특이한 거는 이번 달에 강남구가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서초구는 보합이에요. 강동구도 거의 보합이에요. 송파구만 좀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강북구가 마이너스, 나머지는 대체로 플러스. 그 다음에 중구나 서대문구, 중가권 정도가 많이 올랐고, 구로구가 좀 많이 올랐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거는 아까 그 달에 얼마짜리들이 거래됐냐를 갖다가 표시한 건데, 자, 요 파란 게 이렇게 볼게요. 요 파란 게 서울 평균입니다. 1년 전에는 14억 8천 정도까지가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11억을 못 넘어요. 2달 연속 지금. 그만큼 4억 정도 싼 아파트들만 거래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 70억, 60억짜리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지금은 뭐 11억, 7억 이런 것들이 거래가 많이 된다는 얘기죠. 강남 3구만 보더라도 1년 전에는 28억이 넘었는데 평균 매매된 게 지금은 20억이에요. 그러니까 8억 정도가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작년에는 60억, 40억 이런 것도 수두룩하게 됐는데 지금은 60억, 40억 거래 거의 없죠. 그냥 뭐 23억, 30억, 15억 이런 것들만 강남권에서는 거래된다고. 그다음에 노도강 쪽에서는 그나마 그 야금 1년 전에는 5억 7천인데 지금은 6억 5천이니까 거의 한 8천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아파트들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되면서 이제 가장 낮은 거래들이 이제 체결이 되니까 그 다음 호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야금야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건 20년 동안 누적된 거고요. 자, 요거는 월간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입니다. 21년부터입니다. 요거는 초록색은 거래 건수고 요 빨간 거 있죠. 요게 취소 건수거든요. 요 취소 건수만 따로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좀 크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되면 당연히 취소가 많이 되죠. 근데 신기한 거는 그 9월달, 10월달에도 거래가 엄청 됐거든요. 8,600건 됐는데 이때는 뭐 3분의 1, 4분의 1로 줄었어. 즉 작년 4, 5, 6, 3, 4, 5, 6 있죠. 이때가 무정부 상태였잖아요. 탄핵 이후, 계엄 이후, 탄핵 이후, 대선 전에 해갖고 신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엄청나게 허수거래가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취소가 많이 되고.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쵸? 뭐 전자거래 때문에 취소했다느니 그럼 지금은 왜 안 그러냐고. 이때는 왜 전자계약 때문에 취소하고 그 0.01%인가 뭐 세금 우대 안 받냐고. 아니면 실수로 왜 안 했냐고. 자, 요거는 서울 아파트 145개 동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잠실, 반포, 개포, 대치 이런 시가총액 순으로 나열한 건데 여기 보세요. 완전히 납작이죠. 고가 아파트. 그러니까 여기 반포나 개포, 대치동 이때 초고가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여기 거래가 아예 없다니까. 그 다음에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등락은 좀 심하고 주로 중가권 아파트들이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여기. 그리고 누적된 것도 앞에는 거래가 등락률이 되게 적죠. 뒤에만 있고요. 그렇지만 이번 달도 지난달에 비해서는 등락률이 좀 줄어들었다. 자, 서울 아파트 25개구를 구별로 볼게요. 자, 이것도 시가총액 순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개포 퍼스트 아이파크, 음마, 도곡 렉슬, 함보 이런 순입니다. 거래가 없죠, 아예. 띄엄띄엄. 강남구에서도요, 다 뒷부분은요, 뭐 500세대, 300세대밖에 안 돼요. 자, 서초구는 오늘 거래가 아예 없어요. 신고를 안 한 건지 좀 모아뒀다 한꺼번에 하려는지. 자, 송파구는 거래가 꽤 많습니다. 근데 앞에도 보면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더 많아요. 플라사나 뭐 레이크팰리스나 툭 튀어 올라와 있고요. 강동구도 앞에는 아예 없어요. 중간중간에 명일 3익? 예, 뭐 2차 뭐 조금 어쨌고 뒤로 좀 거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엔 노도강입니다. 노원구 거래가 많죠. 근데 앞에는 거래가 마이너스가 더 많아요. 도봉구는 거래가 좀 없네. 3건밖에 없네. 강북구는 거래가 있는데 띄엄띄엄 3건 있어요. 성북구는 거래도 띄엄띄엄 여러 건이 있어요. 플러스가 더 많습니다. 중량구도 거래가 좀 몇 개 있는데 중량구에서 시가총액 1등이요. 면목 사가정 아파트인데 3%나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량구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지. 동대문구는 띄엄띄엄 하니까 거의 강보합 정도. 성동구도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행당 대림 하나만 조금 올랐네요. 광진구도 오늘 거래가 한 건도 없어요. 용산구도 딱 2건 있는데 거래가 없다시피 한 거예요. 중구는 거래가 원래 아파트가 원래 없죠. 플러스가 좀 더 있네요. 종로구도 소규모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것들 띄엄띄엄 하나씩 거래가 있고요. 등락률은 되게 적죠. 그러니까 아니면 왜냐면 상위권 아파트가 거래가 안 되면 대단지가 거래가 안 되면 시가총액이 안 늘어요. 자, 은평구는 오늘 거래가 희한하게 하나도 없네. 원래 은평구 거래가 제일 많았거든요. 서대문구도 거래가 있는데 4건 있는데 보세요. 완전히 납작이죠. 보통은 이런 식으로도 나와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라도. 근데 이게 뭐니 이게. 빠져도 찔끔 10억짜리 사면서 500만 원만 깎아주세요. 뭐 이런 식이라니까. 자, 마포구도 아예 거래가 없죠. 동작구도 거래가 없는데 한 건이 딱 있네. 동작구 시가총액 1등인 대방 대림 아파트인데 2%로 급락을 했어요. 그래도 플러스가 몇 개 있으니까는 보합 정도고. 영등포도 거래가 아예 없죠. 영천구도 거래가 아예 없죠. 자, 강서구는 거래가 많습니다. 강서구는 그래도 대부분이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중저가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강서구에는 영화배우 있잖아요. 강서구. 예. 금천구 거래 빵. 관악구는 거래가 꽤 되는데 관악구는 최근에도 꽤 오르더라고요. 관악구 거기 살면은 다 서울대로 배정받나? 지나갈 때? 그래서 고시촌도 아닌데 거기. 예. 제 사촌 동생 제가 과외를 했던 사촌 동생이 관악에서 행시 준비를 할 때 제가 가서 밥도 사주고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고시촌이 없어졌을걸요? 그게 몇 년 전이야. 예. 자, 구로구입니다. 야, 구로구 거래 엄청 많네요. 그쵸? 거래 상승률은 조금 플러스인데 제각각 나름입니다. 근데 구로구는요 대규모 단지가 별로 없어요. 다들 나홀로 아파트 비는 식으로 좀 300세대, 500세대 그 정도가 많아요. 자, 경기도 43개 시군 구별로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등락률이 되게 적죠. 그러면서 마이너스도 꽤 있는데 상위권만 아파트만 볼게요. 자, 웬일로 성남 분당이 오늘 빠졌네. 나머지는 조금씩 플러스고 안산 단원구도 좀 빠졌고요. 여기에 뭐 하남시가 좀 올랐고 여기에 의왕시가 좀 올랐고 일산 서구가 좀 올랐고요. 띄엄띄엄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에 포천시가 좀 빠지고 요 정도입니다.
자, 요거는 맨날 보여드리는 60년 장기 추세인데 2006년 버블 세븐 터졌을 때 그때 고점과 5년 전에 21년 10월 고점을 쭉 연결하면 지금이 딱 걸리는 자리거든요. 이거 대신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 스타 지수예요. 물가를 반영한 겁니다. 근데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이때 요거를 넘으면은 저 위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요 추세선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나 공급책 그다음에 세금 관련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딱 나올 때가 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요 정도 살짝 걸쳐 있는데 과연 이걸 안으로 기어 들어오게 만들 것이냐,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버블 세븐처럼 요런 상승률을 만들 것이냐. 자, 기추가 주목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매일매일 하는 방송이지만 특히 며칠 전부터는 완전히 납작이들의 행진이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